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주요 경제 지표가 개선된 모습을 보인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페이팔, AMD, 에어비앤비 등 전일 장 마감 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 실적을 이 빅테크 기업들이 보여주었는데, 특히나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고 실적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하며 주가가 9%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주요 기술주들의 동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가 양호한 모습 역시 매우 시장에 긍정적인데, 7월달 비제조업 PMI는 56.7로 전월 55.3보다 개선됐고요. 이는 시장 예상치 54보다도 웃돈 수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ISM 비제조업 PMI 역시 하위 지수인 신규 수주와 고용이 모두 증가세를 보여주며 경기가 일제히 둔화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다소 완화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당연히 경기가 괜찮고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물가가 괜찮은 속도로 잡혀갈 수 있겠죠. 아실지 모르겠는데 연준은 항상 물가를 잡는 능력만큼은 과거 몇십 년 전부터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고 여기에서 파급이 되는 영향력에 우리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우려도 다소 완화된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90.66달러로 마이너스 3.98% 하락 마감하였고, 채권 원조 달러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7월 공급 관리협회 비제조업 PMI 56.7, 아까 말씀드렸던 요 수치인데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미국의 6월달 공장재 수주가 전월비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미국의 공장이 다시금 돌아가기 시작했다. 요것 역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든 이 공장이 돌아가고 이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거는 시장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만 이 7월달 S&P 글로벌 서비스 PMI 확정치 47.3으로 2년 만에 위축세. 요거는 약간 안 좋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다? 글로벌이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글로벌은 약간 꺾이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봤을 때 국제유가 좀 많이 빠졌었죠. 오펙 플러스가 9월달 하루 10만 배럴 증산에 합의를 거쳤다라는 내용 때문에 현재 유가가 조금 단기간에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과 연동이 되게 된다면 경기 침체 시그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 증산도 증산인데 가격이 어디서 버텨줄 수 있을지 요걸 보는 것도 중요한 지표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란 핵 협상 5개월 만에 재개되나?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잘하면은 이란까지 글로벌 석유 마켓에 다시금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란까지 나오게 된다면 일단 유가가 한번 더 빠지는 것도 한번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어떤 게 나오든지 간에 나쁠 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현재 금리 1.5%포인트 더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이 목표치를 조금 높게 잡아야 된다라고 의견을 밝히는 건데, 지금 리치먼드 연은 총재까지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이 움직임에 전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상의 속도가 조절이 되는 것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나서 안정화가 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속도 조절하면은 그 기간만큼 갑자기 증시가 올라가는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유로존 6월달 PPI 전월비 1.1% 상승, 전년 동월 대비 이 35.8% 급등했다라고 하는데, 유로존 같은 경우에 이게 생산자 물가지수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비싸지면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비싸지기 때문에 지금 유로존의 물가의 선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이 일부 국가에선 약간 화약고처럼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요거 조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물가 감당 못하고 터지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일단 총정리 해외 쪽에 이 시장을 조금 보자면 물가가 안정이 되려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미국 중심이다. 유로존은 여전히 좀 이거를 안정이 되었다라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좋은데 유럽은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일 시멘트. 예, 시멘트 가격 15% 인상, 레미콘 업계는 비상에 걸렸다라고 하는데 이거 순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멘트 쪽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면 레미콘에 납품을 합니다. 그럼 레미콘은 이걸 건설사 쪽에 팔아요. 자, 근데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기서 이렇게 떼우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설사 쪽에다가 판매 그 가격에 대해서 이 납품 계약을 맺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멘트가 올라가 버린다? 라고 한다면 레미콘 입장에서도 갑자기 영업이익을 안 보거나 아니면 손실까지도 맛볼 수도 있을 것 같네.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겠죠. 그럼 이제 레미콘 역시 가격을 올리고 싶어 할 텐데 건설사 입장에선 가뜩이나 원체를 올라가갖고 부담스러운데 레미콘이 또 올려버린다? 그러면 이들 입장에선 난 그거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계약서대로 하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건설 현장들이 빠그라질 수도 있고 하는 거다 보니까 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향후에 건설사랑 레미콘 이 두 군데를 생각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멘트 가격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일단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시장 정리 한번 싹 맞춰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 시장 정리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 시작 전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린다라는 거 하니까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 채널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이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고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HMM 같은 경우에 조금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HMM 2분기 실적 순항도 이어간다. 그러니까 현재 뭐 피카 누려 이런 것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실적이 2분기에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는 거 다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뭐 변수라고 하면은 뭐 물동량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 요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예상 실적을 생각을 해본다면 벌써 한 5조 벌었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향후에 연말까지 그래도 한 8에서 10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8에서 10조만 하더라도 현재 시가총액이 12조이기 때문에 야, 엄청 많이 벌었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내년에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4조에서 5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4조만 해도 PER 3이죠. 야, 이것도 엄청 저평가인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안 드시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을 놓고 보았을 때 HMM은 지금 위치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나 이 중국의 대만 주변 훈련 이런 것 때문에 긴장감이 늘어나서 다시 한번 불유지연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또다시 이 운임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초반에 그 시장 정리할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현재 유로존의 PPI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면 이 PPI를 못 잡으면은 결국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CPI가 올라가는 걸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중국의 저렴한 제품을 물론 이 PPI를 잡는 거를 끝내지는 않았지만 확실하게 저렴한 제품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뭐 관세를 내리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유로존 역시도 자국의 이 PPI를 잡으려는 노력도 하겠지만 최대한 싼 물건을 수입해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요? 다시 현재 지금 이 해운 피크의 주된 영향을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 지금 유럽과 중국의 노선이 실적이 떨어질 것이다 요거잖아요. 요게 어느 순간 좀 바닥을 딛고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뭐 기대를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경기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미중 노선 괜찮고 유럽까지도 조금 반등하는 모습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실적 차트 다 괜찮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수급을 한번 볼까요? 최근에
지금 뭐 달러 강세 모습을 보여줬을 때 남들 다 빠졌을 때도 들어오고 지금 그 반대 모습에서도 나름 긍정적인 모습 꾸준하게 연결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투신 역시 저점 매수, 금융투자 역시 저점 매수,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 지금은 조금 줄었지만 꾸준하게 매수를 한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단기적인 추가 반등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지금 봐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를 살펴보면은 저는 여기만 뚫어주면 너무 좋겠다 싶은데 이걸 뚫으면 지금 어떤 모습이 기대가 되냐면 61선 쌍바닥과 이 위쪽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런 부분을 뚫으면은 추세 전환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큰 방향으로 이러한 흐름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여기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면 요렇게도 그어집니다. 이 수렴이 또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했을 때 여기 뚫어주면 한 번 더 요렇게 가려는 움직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물론 피크아웃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최고점을 돌파한다? 이거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현재 위치에서 여기마저 뚫어졌을 때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다못해 여기 뚫으면 241선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제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HMM의 제일 기대값은 뭐냐 하면 요거 480과 240 요거 이제 데드크로스 나오기 전에 올라가 줬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HMM을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일단 뭐 호재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480과 60을 돌파하게 된다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림을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여기를 주목해서 보셔라 말씀드리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